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실패하는 투자자 특징. 당신도 여기에 해당되는가? 그렇다면 정말 뜯어 말리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약 6개월 정도가 돼 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익을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씩 들려오고 이메일로도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길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늘리고 싶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말에 귀 기울여라.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몇 번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부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속되기 힘듭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공부 관련되는 원칙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그런 영상을 참고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 영상 부자들의 절대 원칙 7가지 7월 21일 날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자수성가 부자들이 말하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한다면 부를 쌓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한다면 부를 쌓는 것은 고사하고 돈을 잃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마도 반대로 하고 있다면 대부분은 돈을 잃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의 7가지 원칙, 그렇다면 잠깐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 자,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져라. 미련을 버려라.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남들과 거꾸로 가라. 1등을 사라. 아는 것에 투자하라. 시간에 투자하라.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있는 이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져라. 자신이 결정의 주체가 되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투자 활동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도 그것은 자기가 온전히 가져가는 것이고, 손실이 난다면 그것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남 탓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정신건강에 해로울 뿐이랍니다. 자, 여기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했던 과거 영상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투자자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세계 최악의 투자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공적인 투자자들,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최악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답니다.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계획, 원칙이 없이 판단 기준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건데요. 자, 수익이 난다면 자기 실력이고 손실이 난다면 남이나 시장 탓을 한다는 겁니다. 손실이 나도 자기 실력이다. 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남들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대중들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오직 단기 투자에 집중한다. 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정작 본인은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냐? 자기가 실수라고 생각을 안 하느냐? 남 탓하기 때문입니다. 남 탓을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자기의 실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또는 시장의 잘못입니다. 남 탓할 바에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최악의 투자자의 자세라고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되면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것이고 실패해도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실패, 내가 잘못한 것에서 깨우침을 얻어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해가면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 탓을 하는 투자자가 많은가?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실패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스스로 투자 기준을 세울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 실패 원인을 외부로 돌려서 자신의 능력 부족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투자를 해보니까 실패를 했어. 자,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 트럼프 때문에 그래.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래.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어서 다음 투자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투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자세를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남 탓은 전혀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에도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요. 자, 최근에 유독 눈에 띄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공통되는 댓글들이었는데요. 자, 투자를 하면 안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닉네임은 지웠는데요. 그런데 전에 소프트뱅크 주가 떨어졌다고 일본 올림픽 후에 대폭등한다고 했던 거 지금 완전히 틀리지 않았나요? 이틀 전에 댓글 달린 겁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폭망 투자로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데 점점점. 자, 답글로 제 말이요 하면서 동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제가 과거에 소프트뱅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했고, 자, 일본 지수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 사실입니다. 자, 일본 올림픽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올림픽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소프트뱅크 주가 하락한 걸 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투자한 지 3개월이 돼 가는데, 자, 소프트뱅크 7조 원 분기 영업 손실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홀딩하고 있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말 듣고 소프트뱅크 샀는데 지금 떨어져 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빨리 해결책을 달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9명이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 못하고 지금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국에는 계속 홀딩하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몇 명 더 있지만 제가 따로 더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네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어떻게 된 거냐? 책임져라.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책을 제시해라. 그거겠죠. 손절하거나 홀딩해라. 이런 말을 듣고 싶을 겁니다. 본인이 판단해야겠죠. 결국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빨리 네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한마디 언급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과거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지금 혼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떨어지면 네 탓이고 오르면 내 탓이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 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혼잣말로 강아지 그 베이비 때문에 돈 날렸네 라고 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자, 주가 오르면 역시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수익 냈어. 자, 이러면서 자기 만족하면서 돈을 챙겨가는 거죠. 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올라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주가 떨어졌을 때 욕하는 사람이 20명 나왔다. 그러면 오른 주가 가지고 주가 올라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 1명 정도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자들이 말하는 7가지 절대 원칙 중에 첫 번째,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 영상에서 이야기 자주 했습니다. 올라도 니 탓, 내려도 니 탓, 모든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과거의 영상을 통해서 언급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팩트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자,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제가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8월 이후로는 제가 종목 이야기 거의 안 했는데요. 6월, 7월 이때 당시에 4차 산업혁명 또는 향후 전망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이야기, 그리고 일본 주가지수 상승할 것이라는 이야기, 올림픽 특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페이, 인터넷 은행 등 주목할 만하다 이야기했었고, 아마존, 그리고 MS, 더존비주원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장 확장 수혜고, 더존비주원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그나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비중을 확대했고 볼커를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이야기했었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인들이 매집하면서 지분율이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이들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일본 지수와 소프트뱅크 주가 흐름입니다. 자, 최근 10월 27일에 나온 뉴스. 자, 일본 주가 연일 연중 최고가 경신했다. 그래서 일본 펀드 수익률도 고공행진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요. 자, 소프트뱅크의 주가는 마이너스 18.5%, 비교적 하락폭이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니케이 지수는 6.5% 상승하면서 지금 10년 내 최고가 기록을 앞두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흐름입니다. 자, 네이버의 경우에는 자,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51.5% 상승했고요. 자, 카카오 20% 상승한 모습입니다. JP모건과 더존비존인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3% 상승했고 더존비존 24% 상승했습니다. 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아마존은 마이너스 8.7%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9.12% 상승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5.24% 상승했습니다. 자,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요. 소프트뱅크 주가가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에서 사람들이 소프트뱅크 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주가 왜 이렇게 폭망이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올 만합니다. 과거에 언급한 종목 중에는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아마존 빼고는 다 상승입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50% 이상 상승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소프트뱅크 18% 하락한 거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상승한 종목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왜? 본인이 잘해서 수익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제가 도움을 준 게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한 거고 매수를 잘한 사람들은 수익을 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익을 못 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매수를 했더라도 대부분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수익폭은 적게 가져가고 손실폭은 크게 가져갔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한 10몇 퍼센트, 20% 수익 나니까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 더 오르니까 못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프트뱅크 마이너스 10% 나고 15% 나는데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워서 손절 못하죠. 자, 그래서 계속 끌고 가면서 이게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없으면은 수익은 적게 가져가고 손실폭은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소프트뱅크 주가 떨어진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원망의 댓글이 많이 달렸을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적이나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미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미래에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팔고 나오면 되고 미래에 흥할 것 같다. 그러면은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본인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정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주가 떨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확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봐야 뭐합니까? 어차피 확인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결국 남 탓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다더라 라고 해서 덥석 사고 나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 판단 기준도 없고 미래 비전도 모르고 그저 불안할 뿐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계속 한번 들고 가면 언젠가 오르겠지. 자, 그렇게 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더라 주식, 지인 추천 주식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질질 끌고 가다가 반에 반토막 나다가 결국에는 상장 폐지 당하는 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누가 좋다더라 라고 해서 산다면은 불안에 휩싸여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은 성급하게 팔아서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 탓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인가?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인데요. 자,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유 유튜브, 제 기준이 절대 기준이 아닌 겁니다. 저도 틀릴 수도 있고 손실이 납니다. 자, 그렇지만 최대한 저는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고, 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남 탓하려거든 투자 시장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은행에 돈 넣어 놓으면 적은 돈이라도 이자는 받습니다. 원칙 기준이 없이 투자를 하면 손실만 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돈 잃고 마음고생할 바에 마음 편하게 그냥 은행 적금 들면 됩니다. 자, 적금도 투자입니다. 자,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겠죠. 자, 그릇이 크고 중심이 잡힌 사람은 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인이 되며 그가 사는 곳이 항상 참된 곳이니 남들에게 휘둘리지 말라. 임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투자 시장이든 어디든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잡고 그곳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